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3% 넘게 밀리면서 약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번에도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모두 매수했습니다. 전날에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으로 하락했는데요. 투자 심리 자체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는 8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시면 2차 전지 셀업체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다시 한번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3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좋았는데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주워 담은 모습이고요. 밑으로 기아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 자체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8%대 하락세를 연출을 했는데 이번에도 외국인은 이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최근에 과대 낙폭주로 꼽히고 있는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최근에는 52주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이 주워 담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밑으로 보시면 LG화학, 이런 셀업체 쪽에서도 기관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 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타났는데요.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수요 감소로 인해서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이런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기관과 다르게 네이버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또 다른 성장주 쪽에서 카카오뱅크도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졌고 좋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함께 출회된 종목이고요. 네이버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LIG 넥스원 같은 방산 관련주 쪽에서도 매도 물량 출회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기관 살펴보시면 기관이 SK하이닉스는 주워 담았는데 삼성전자는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는 팔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대한항공도 팔았는데요. 오랜만에 대한항공이 이 기관의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63만 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방역 조치가 풀리고 일본 여행도 무비자로 전환이 됐지만 여기에 고환율이 악재로 뜨면서 주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갔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번에 지배구조 재편 영향에 주가는 급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배구조 재편 이슈로 혼조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방산 사업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한화 파워 시스템을 계열사로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화 정밀기계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중에는 한화 방산사업부를 가져오고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도 합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이 초래가 되면서 앞으로 조금 변동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로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생산 공장 투자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리튬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 2단계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포스코홀딩스는 국내외 고객사들의 리튬 공급 확대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계획된 2단계 사업을 앞당겨서 실시하기로 했고요. 총 투자비는 10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5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 역시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매수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HLB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으면서 어제는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개인주들이 선별적으로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대표적으로 네오위즈가 외국인의 관심을 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보시면 이번에도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으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에코프로비엠, LNF, 세비캠이 대표적인 종목들이고요. 밑으로 게임주 쪽에서 외국인은 네오위즈를 담는 순간에 기관은 카카오 게임즈를 담았습니다. 전 세비캠은 폐배터리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리튬과 좀 엮어볼 수 있습니다. 리튬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순도 탄산리튬 추출 공정 개발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100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도 확인해 보시죠.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NF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게임주 쪽에서 아까 네오위즈 사들이는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휴마시스 쪽에서 매도 물량 출회됐고요. 아프리카 TV와 휴림 로봇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포착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 신라젠을 팔았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종목 바로 신라젠인데요. 이번에 기관이 신라젠을 빼내면서 수익을 빠르게 챙겨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밑으로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엔터주들 SM과 YG 엔터테인먼트 그간 집중받았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리오프닝 쪽에서 파라다이스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 나타나면서 수익 실현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신라젠입니다. 거래 재개 첫날에 상한가를 달성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건데 이에 따라서 급등세가 연출이 된 건데요. 하지만 거래가 정지되기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 2020년 5월에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서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어제 드디어 2년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반응은 핫했습니다.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거래가 정지되기 전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유지를 위해서 제출한 이 경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혼조세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라고 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오늘 OSP가 신규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셨던 분들 오늘 장 초반부터 주가 흐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미국 쪽에서는 9월에 소매 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 하나인 만큼 소매 판매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힌트도 함께 얻어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